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60대 중반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한 여성이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별 후에 재혼, 황혼의 사랑.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생각도 조금은 달라질지 모릅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지금부터 한 여인의 충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재출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아침마다 습관처럼 부르는 그 이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5세입니다. 남편을 보낸 지 5년이 흘렀지만 제 시간은 그날 장례식장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매일 아침 저를 덮쳤습니다. 밥을 두 공기 하던 습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가 모자란 걸 깨닫는 순간 TV를 보다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던 찰나 모든 순간이 상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말했죠.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고마운 말이었지만 동시에 잔인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 40년을 함께한 사람 없이 어떻게 내 인생을 산다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진 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60대 중반의 과부. 세상은 저를 그렇게 정의했고 저 역시 그 정의 안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건강 강좌하는데 한번 나오세요. 집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낮에 혼자 TV만 보는 것도 지겨웠죠. 그렇게 마지못해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강당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어딘가 공허한 그런 눈빛들이었으니까요. 여기 앉으셔도 될까요? 강의가 시작되기 직전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키는 보통,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가에 온화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앉으세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남편도 그런 향을 좋아했었죠. 강의는 노년기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혈압, 당뇨, 운동. 들어본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날따라 강사 선생님 목소리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앉은 그 사람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강의 중간에 그가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유익하셨어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짧게 대답하고 일어서려는데 그가 또 말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복지관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저도 처음 와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순간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외로움을 감추려 애쓰는 그런 눈빛. 그럼 잠깐만요.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올해 67세고요. 박순자예요. 65살이에요. 부인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어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보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끼리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혼자 사는 일상, 가끔 느껴지는 막막함.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주에도 강에 오실 거예요? 헤어지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럼 제가 좀 외로울 것 같은데요. 그의 농담에 제가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복지관에 다시 갔습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했죠. 강의 내용이 좋아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궁금했던 겁니다. 강당에 들어서자 김영수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를 비워둔 채로 오셨네요.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은 우리의 날이 됐습니다. 강의를 듣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때로는 복지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순자 씨는 뭐 하실 때 가장 행복하세요? 어느 날 산책 중에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그의 고백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더군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수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때로는 평일에도 그는 제게 꽃을 사다 줬습니다. 남편도 잘 사주지 않던 꽃을 저는 그에게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는 제대로 먹기 힘들다며 우리는 서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챙김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어. 복지관 다니면서 친구들 좀 생겼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얼굴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랑일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나이에 남편을 보낸 몸으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60대 중반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젊은 날의 설렘과는 분명 다릅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무겁고 더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영수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제 마음속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복지관 사람들이 저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나이에 무슨 사랑이래.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말들이 칼처럼 찔러왔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복지관에서 남자 어르신이랑 자주 다니신다며요? 누가 그래? 그게 중요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구야. 혼자 사는 사람끼리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지.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혹시 그런 감정 있으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이요? 그런데 벌써? 5년이 겨우야? 나한테는 5년이 너무 길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아,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잖니. 밤에 집에 가면 남편이 있고 애들이 있고. 하지만 엄마는 빈집에 들어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어. 5년 동안 매일같이. 엄마,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하고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고 웃고 싶어.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며칠 동안 영수 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연락이 없으세요? 영수 씨,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나이에 남들 보기에도 우습고 자식들도 이해 못하고 죽은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전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만나서 이야기해요. 전화로는 안 돼요. 알았어요.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씨, 저도 똑같아요. 영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미안해요. 죽은 지 3년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자식들한테도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요. 그럼, 하지만 순자 씨, 한 가지만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멈췄습니다. 10년? 20년? 우리 나이에 그것도 장담 못해요. 그 짧은 시간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행복하게 보낼 건가요? 영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순자 씨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역시 나이 들어서 재혼은 조심해야 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영수 씨와 저는 여전히 만났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송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떡국도 먹고 노래도 부르는 자리였죠. 행사가 끝나갈 무렵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밖에 잠깐 나가요. 우리는 복지관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영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더 이상 이렇게 숨기고 싶지 않아요. 무슨, 순자 씨를 사랑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진심이에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정식으로요. 영수 씨, 자식들 반대할 거 알아요. 사람들 수군거리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저는 순자 씨 없는 하루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눈앞에 남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그 사람. 함께 웃고 울고 아이들을 키우고 늙어간 그 사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먼저 가면 당신 혼자 남는 거 걱정이야.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잘 살아줘.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말.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잘 살아달라는 것. 며칠 후 저는 큰딸을 불렀습니다. 3명의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긴장한 표정의 아이들 앞에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재혼하려고 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5년 됐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5년 동안 엄마는 하루하루 죽은 것처럼 살았어. 아빠 생각하면서 울고 외로워하고 그렇게 살았단다. 그래도,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남은 인생 살고 싶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게 죄가 되니? 작은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가정이 있어. 엄마한테 매일 올 수는 없잖니.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건 자식이 아니라 동반자야.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미안해. 매일 미안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빠도 원했을 거야.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게 진짜 사랑이잖니.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딸이 먼저 변했죠. 엄마, 그 어르신 한번 집에 모셔와 봐요.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수 씨를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있었고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순자 씨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님처럼은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자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이어졌고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면 저도 응원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딸. 2월의 어느 화창한 날,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잔치는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작은 모임이었죠.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습니다. 65세에 입는 한복이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영수 씨도 멋진 두루마기를 입고 제 곁에 섰습니다. 사랑합니다, 순자 씨. 저도 사랑해요, 영수 씨.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남은 시간 길든 짧든 함께 웃으며 살겠다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겠다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해요?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저도요.
아내를 보낸 후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시작된 거죠, 우리. 맞아요. 새로운 시작.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잘 잤어요? 라는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TV를 보면서 웃고 산책을 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 때문에 다투기도 했고 가끔은 각자의 과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화로 풀어갔습니다. 순자 씨, 화났어요? 조금. 무엇 때문에? 영수 씨가 약속 시간을 안 지켜서요. 미안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60대의 사랑이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축하해 주었습니다. 두 분 보면 용기가 나요. 저도 혼자인데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영수 씨와 함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1년이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과의 4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영수 씨도 가끔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존중합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하다는 걸 아니까요. 얼마 전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그래, 엄마도 그래. 하루하루가 기다려져. 처음엔 솔직히 반대했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 너도 엄마 걱정돼서 그랬던 거잖아. 이제 보니까 영수 아저씨 정말 엄마한테 잘하시더라. 아빠도 저 위에서 안심하실 것 같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사별 후의 사랑. 그것은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깊고 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 지금도 가끔 두렵습니다. 영수 씨를 또 먼저 보내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면? 하지만 그런 두려움에 갇혀 사는 대신 우리는 오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함께 웃고, 오늘 함께 밥을 먹고, 오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상실 후에도 다시 웃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저는 65세에 다시 사랑에 빠졌고, 재혼했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찾은 가장 아름다운 기적.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살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시 설렐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수 씨는 제게 말합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당신이랑 함께 있으면 뭐든 좋아요. 이게 바로 65세의 사랑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하고 조용하지만 벅차고 짧을 수 있지만 영원한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생각이 다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